불 한 병이 왔는 흔적입니다. 화암불을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도포제를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절반 살아 있습니다. 나무 수세가 상당히 세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자연 치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 또 후지 홍로가 식재된 가수원에 들러봤습니다. 적과를 종료하시고 이렇게 수간 하부에 도장지를 제거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7월달에 접어듭니다. 내일 모레가 7월달인데 7월달이 가장 중요하다. 습도는 높지, 또 비가 오니까 약을 못 치지, 응애 번식하지, 갈방균, 탄저균, 칼슘 결핍 이런 모든 게 좋아하는 시기가 바로 이 7월달이 되겠습니다. 연민시비를 여러분들 현재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면시비로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연면시비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온이나 긴 장마, 열대야 현상 등으로 뿌리의 기능이 약화됐을 때 잎을 통해서 긴급 흡수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보충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시비의 살포 농도는 0.3%에서 1%까지 할 수 있겠으나 여러 장애가 우려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도 같이 병행해서 살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현장에는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0.3% 비율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0.3%라고 한다면은 물 500리터 기준 1.5kg가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1kg를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연면 시비를 하고 난 다음에 흡수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잎의 생리적 기능이 왕성할 때가 가장 흡수가 높습니다. 새로운 잎이 노화된 잎보다는 흡수율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잎 앞면보다는 잎 뒷면에 있어가지고 흡수량이 더 많습니다. 기공이 많기 때문에 이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흡수를 보게 되면은 살포 2시간 후에 잎 앞면에서 대략 한 4% 정도, 잎 뒷면에서 약 42% 흡수율을 나타내고 72시간, 즉 3일 후가 경과되면은 잎 앞면에는 49%, 잎 뒷면은 85% 이상의 흡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숭아보다는 사과나무가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질소 성분이 높을수록 흡수율이 높고 또한 초봄에 흡수율이 높습니다. 상대 습도가 낮을 때 흡수율은 더 높습니다. 잎의 연령이 증가하면은 흡수가 낮아집니다. 농도가 높게 되면은 부작용 발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pH가 낮게 되면은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요소나 마그네슘 성분이 흡수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인산은 흡수가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슘도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금년도에 특히 칼슘 결핍 장애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고들병이죠. 아울러서 코르크 스팟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지금은 멀쩡하지만 후기에 수확 인전 무렵 또는 수확 직후에 여러분들이 칼슘 장애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적도 부위 상부에 발생되느냐, 이 적도 부위 아래에 발생되느냐, 아래 부분에 발생되면 우리가 칼슘 결핍 즉 고도 현상, 적도 부위 위에 발생됐으면 코르크 스팟 현상 즉 꼭지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역시 품종 중에서는 가뭄 품종은 금년도에 고두병 현상이 상당히 많을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 결핍의 발생 조건은 질소나 가리의 과다 시비, 특히 수확 건접기에 가리를 과다 관주하거나 과다 연면 시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백발백중 칼슘 결핍 증상이 심각하게 과육 조직에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육 초반기에 비가 없거나 생육 후반기 때 갑자기 장기간 비가 내거나 하면은 칼슘 결핍 장기가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울러서 전정을 너무 강하게 강전정한다든지 또는 적과를 너무 과도하게 과다 적과를 한다든지 질소가 남긴 쪽으로 이동돼서 집중되기 때문에 CA 흡수가 방해되고 칼슘 결핍 장기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금년 5월과 6월 상중순까지 비가 많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뿌리로부터 칼슘을 원활하게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이 사과나무는 대부분의 칼슘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독 또는 작물 보호제와 함께 동시에 특별 방제를 좀 자주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선단부 어린 잎이 이 세 가지 피부의 잎보다 흡수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과촉엽에서 흡수된 칼슘도 이런 근처의 과실로 이동은 되나 그 양은 사실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 열매 과피에 직접 칼슘을 맞춰야 됩니다. 이 열매 하나에는 수천 개의 잎술, 즉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반도 마찬가지고 응애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칼슘 역시 열매에 제대로 맞아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가원 전체 환경 조건을 좀 훤하게 햇볕과 바람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홍도가 상당히 굵습니다. 착과량도 제자리에 따박따박 달렸고 전체 과의 굵기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판단됩니다. 수관 하부에서 봐도 알이 상당히 굵습니다. 상당히 과합비 색도 연하면서 착색이 발견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다만 연면 시비만으로 여러 결핍 증상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정이나 적과, 시비, 토양 관리 등 일반적 재배 관리가 근본적으로 관리되어 줘야 된다. 칼슘은 수체의 각 기관으로부터 흡수가 가능하지만 각 부위 간의 이동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과실 표면에 직접 맞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달 7월부터 9월까지 열매 비대는 약 70% 내지 80% 이상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가뭄이 길어져도 장마가 너무 길어져도 수분 부족이나 과습으로 뿌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마기 때는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뭄 때는 관수를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풀이 있으면은 수분 유지에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 풀도 사실은 활발히 증산작용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무와 나무 뿌리와 이 풀과의 수분 경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풀을 자주 깎아줘서 서로 간에 양수분 경합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외성 대목은 대목 부위가 덮일 정도로 풀이 무성하게 되면은 대목에 공기뿌리 즉 기근 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돼서 수세가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무 밑 주위에는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온주께서 아마 식사하러 가신 모양입니다. 지금 사다리가 있고 현재 조금 전에 도장기 제거 작업을 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적과를 잘 하셨네요. 많이 솟아내는 모습이 되고 현재 주지부, 주간부에 달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6월 하순부터 비가 좀 많았고 7월 달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강우량이 많고 비가 오는 횟수도 잦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원 전체가 습할 것이다. 따라서 탄저병이 우려된다. 또한 이 갈반병도 일부 발생될 수 있는 가수원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 매반, 매진병도 상당히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과한 환경 조건을 개선하시고 안트라콜, 다이세넴, 다코닐 수화제, 캡탄 수화제 이런 보호제를 별도로 특별 방지하시거나 주 방제 농약에다가 보호제 겸 겸용해서 일부 첨가하셔가지고 방지를 해달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장마기 때는 이 농약의 살포 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약을 못 치죠. 그래서 이 전박이 응애가 특히 극성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장마 전에는 반드시 응애 여부를 예찰 관찰하셔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 응애약을 살포하셔야 됩니다. 매반매전병은 통풍성이 불량하다 보니까 가원 전체의 햇빛 도달량, 일조량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매반매전병이 수확물에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특히 습도가 높은 계곡 위치 쪽에 산지형가수원은 매반매전병이 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안트라콜 수화제나 다이세넴 수화제를 수후에 자주 살포하시게 되면 상당히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 7월 달에는 심식나방류 또는 복수화수 나방도 같은 계열이죠. 그런 해충이 극성을 부를 수가 있다. 서서히 갉아먹고 파먹고 해서 나중에 9월 달에 수확 무렵 다 돼서 여러분들이 복수화수 나방, 심식나방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지역에서 심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심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약을 반드시 방지를 하셔야 되는데 응애도 쳐야 되고 충도 쳐야 되고 균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약재 조합이 까다롭습니다. 도장지도 억제시켜야 되고 꽃눈도 분화시켜야 되고 착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이 처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주 방제안을 별도로 또 기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확이 다 돼가는 조생종, 품종에서는 이 과육이 거의 익었기 때문에 이 과육 조직 연화, 즉 상당히 좀 물러집니다. 노린재가 가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에 약재가 잘 도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또한 저 안쪽에 주간부에도 약재가 이 가지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도달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 겨드랑이 부분, 신초 도장지 부분, 이쪽에 면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재가 잘 묻어야 된다. 그래서 면충 전문약은 팡파레, 모벤토, 팬텀 이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심할 경우에는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고 전문약 2가지를 같이 가용하셔가지고 특별 방지를 하셔야
상당히 억제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원래 칼슘 결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5월달에 세포 분절기, 세포 비대 초기에 비가 없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안 그래도 흡수 이동이 안 되는 그 상황에 비가 없다 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흡수를 절대 못했다. 이때 연민시비가 필요한 겁니다. 탄저가 우려되고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칼슘 결핍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모든 작물은 5월달에 비가 없었기 때문에 흡수 이동이 안 됐다. 응애약은 여러분들이 종류 많죠. 응애가 발생됐다면 마이트킹이 상당히 속효성이고 응애 효과가 상당히 우리가 현장에 적용해보면 상당히 효과성이 뛰어납니다. 살균제는 지금 치료 보호제를 겸용하셔야 됩니다. 나티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티보 입상 플러스 다이세넴 수화제 500g 또는 다이세넴 수화제 대신에 안트라콜 수화제 500g 플러스 살충제 복수화 순나방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캐치온이라고 있습니다. 캐치온이 복수화 심식나방류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해충도 같이 겸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티보 플러스 다이세넴 500g 또는 안트라콜 500g 플러스 캐치온 플러스 마이트킹,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쿠피카 이런 것들을 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칼슘과 인산가리는 기량성 문제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단 가리와 마그네슘은 서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민시비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이 갈반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은 지금쯤 마그네슘 연민시비는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갈반이 만약에 7, 8월달에 갈반이 많이 발생됐다. 그때는 마그네슘을 단독으로 연민시비를 또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다녀보니까 갈반 징후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장박의 습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 탄저가 우려되고 또한 이 농촌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 악가다니, 희로다니 이런 사과응애, 전박이응애가 육안 관찰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마기 때는 비 때문에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영상 자료에 보시면은 집에 자가 조제된 황토유황이라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자가 조제 사정 복합비료입니다. 그래서 처방된 농약과 같이 첨가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에. 그래서 일소 피해를 받게 되면은 이 과육을 보호하는 것이 이 과피, 왁스 조직입니다. 일소 피해를 받게 되면 이 왁스 조직이 파괴되죠. 파괴된 그 부분에 황토유황 플러스 처방된 약재를 같이 혼용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반응 때문에 황토 이 식물 조직을 태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파괴된 일소 피해를 받은 이 조직에 장기가 묻어있죠, 황은. 그러다 보니 이쪽 부분이 일소 피해 플러스 갈변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에 조제된 여러 가지 이 사종 그런 것들은 함부로 여러분들이 가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최근 얼마 전에 34도, 5도, 6도가 되는 고온기였습니다. 그때 살포했기 때문에 그때 또 일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농약 전문가 또는 주위에 약재 경험이 많은 그런 농가와 상의하시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상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7월달은 가장 병해충이 좋아하는 달이다. 그래서 방제에 좀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